202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4,270만 명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한국인도 엄청 갔습니다.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밥값 싸고 물건 싸고 숙박 싸니까 당연히 몰립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웃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 국민의 실질 임금은 2025년에 또 떨어졌습니다. 4년 연속 하락입니다.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엔화입니다. 2022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강하게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금리가 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같은 시기에 금리를 거의 0%에 묶어놨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립니다. 기업 부채가 많고 국가 부채도 많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이자 부담이 폭발합니다.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 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전 세계 자금이 엔화를 팔고 달러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엔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실제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엔화는 199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일본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싸게 느껴집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수출 기업입니다. 토요타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달러로 돈을 벌고 그걸 엔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됩니다. 같은 매출인데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은 오히려 올랐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국민은 어떨까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월급은 엔화로 받습니다. 그런데 먹는 음식, 쓰는 에너지,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엔화가 약하면 수입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오릅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질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대기업은 돈을 벌고 주가는 오르는데 국민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까지 겹칩니다. 관광객 4,270만 명. 이 숫자가 일본인들에게는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교토 같은 관광지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물가가 관광객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식당 가격, 숙박 가격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본인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어떻게 느낄까요? 외국인은 싸다고 느끼는데 자국민은 비싸다고 느끼는 이상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경제에서 관광업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업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고임금 일자리가 잘 안 나옵니다. 호텔 청소, 식당 서비스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관광객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관광은 외부 상황에 너무 민감합니다.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럼 일본 경제 전체를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2026년 기준으로 일본 GDP가 인도에 밀려서 세계 4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 세계 2위였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성장률이 1%도 안 됩니다.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일본은 왜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올까요? 핵심은 구조입니다. 1990년대 버블이 터진 이후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소비가 없으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가 없으니까 임금이 안 오릅니다. 임금이 안 오르니까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이게 30년 동안 반복된 구조입니다. 이제 한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싸다고 느끼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원래 한국에서 쓸 돈입니다. 국내 소비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 약한 내수. 일본은 이 길을 30년 먼저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길을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미래를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엔화가 싸서 여행하기 좋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경제가 가고 있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흐름의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국입니다. 지금 이 구조 안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